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한 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이 공정하다는 착각,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님이시죠.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이제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일단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영상들이 떴고 많은 블로그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심지어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조차도 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 제기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입장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팬은 아닙니다. 팬은 아닌데, 그래서 이 교수님을 굳이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정하나 착각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저희 나라도 얼마나 능력주의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이 책은 이 사이사이에요. 사실은요. 수 없이 무수히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해결책의 핵심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각양 이제 뭐 데이터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신학적 입장, 경제학자적 입장, 대학교의 분위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책은 개개인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 저희는 습관적으로 개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내 입장은 그래서 어떤데라는 걸 찾는 게 너무 강한 상태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기서도 이제 책에서도 짚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해법에만 집착을 한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어떤 정책과 돈이 어떻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부죠. 지겹도록 공부를 강조하죠. 평생에 걸쳐서. 근데 공부도 결국엔 뭐라 얘기해요? 정신력 싸움이다 이렇게 죠. 막상 또 정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부분 공부에 대해서 정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도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보라 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봐라.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고 고상하고 무조건 좋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니까.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거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물론 여기 외에도 또 몇몇 해결책이 없는 게 또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제 뭐 회사마다 뭐 대학교를 못 나온 사람에게는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때는 개인적인 해법이 잘 안 보였을 뿐더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딱딱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도로서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괜히 멋들어진 말만 하고 사람들에게 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만 고무시켰다라고 잘못 보시는 겁니다. 아무렴 여기 뭐 하버드대 뭐 철학과 교수님이시면 또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학자로서 미국 전체 미국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건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따라하잖아요. 따라가는 거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봐야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개인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해법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공부나 이런 거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적응을 못하고 쓸모없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부터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거 쓴 이유도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 전체를 보신다 했죠. 이분이 이 책에서 첫 서두에 위기의식을 느낀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그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강하게 단결을 못하더라. 전쟁 수준에 이렇게 마스크도 착착 쳐주고 이렇게 국민들이 딱딱 따라줘야 되는데 국론이 분열되면서 막 정치는 막 싸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싸우게 됐고 그리고 국민은 국민들대로 다 분열이 일어나더라. 거기에서 이 교수님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럼 왜 국론이 분열되고 단합을 못하냐 미국이 예전처럼 강력하지 못하냐 정신력 같은 것들 정신력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냐 그게 계층 갈등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종 갈등이나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고요. 계층 갈등, 엘리트냐 아니냐. 미국의 기준에서는 3분의 1이 대학교를 나오고 3분의 2가 대학교를 못 나오는데 대학교를 나온 계층과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계층이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다. 서로 이제 원망한 어떤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트 계층은 아예 무관심인 거고 그리고 대학생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갖지 못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섭섭함과 분노가 섞였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서 이것 때문에 팬데믹도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 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더라. 도널드 트럼프는 사람들 듣기에 좋은 현혹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연설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쪽이었죠. 트럼프랑 붙었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쪽은 여러분이 스마트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건 말만 반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분 상승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층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상위 계층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반대로 트럼프는 어땠냐?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대학교를 가지 못한 계층들이 듣기에 좋은 그들의 어떤 불만들을 탁 만져줄 만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들은 세계화할수록 좋아요. 무역을 많이 하고 거래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이렇게 딱 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층민이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트들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층민들이 분노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괜히 막 붕 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막연히 좀 아무래도 방송하시는 분들은 학식들이 있고 지적이 있고 좀 엘리트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보이지 않았다. 아니면 마치 아니면 하층민들에게 편을 들어줘서 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글만 쓴 것 같다라고 반응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의도를 잘못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모욕감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엘리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이 단순히 돈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회 분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대학교를 간 사람들만의 어떤 집단 엘리트가 거의 다 정치권에도 형성돼 있고 금융권에 여러 가지 다 포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더라는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팬데믹 대응 능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렇다고 이분이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 편을 막 들고 공화당 편 막 이런 분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중립을 취하겠죠. 오히려 엘리트주의를 표방했더니 사회 단결력 결속력이 떨어지고 갈등이 증폭이 되더라. 그래서 미국이 전체적으로는 약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언뜻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능력주의라는 거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당한 거고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 같은데 왜 갈등이 더 심해지고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나라는 더 약해지는 것 같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두껍게까지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본적인 건 뭐냐? 도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경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보여지는 수치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성과주의 부분만 집중을 해서 그걸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학교에 간 사람은 심지어는 그냥 그 점수만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은 대단할 거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대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든가 인격적으로도 너희는 열등하다 라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트 계층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언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거나 이렇게 열등, 이렇게 화가 나게 했냐.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든가 성경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사고 가치관이에요. 미국은 교회에서 출발한 나라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넘어가면서 교회 얘기나 신학 그리고 원래 가치관들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 먼저 신학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회 문화에 묶여 있고 그래서 뭐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뭐 다 이제 그 문화적으로 아예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관심이 죄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사람을 무시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 계층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사회가 예전과 다르게 정치인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좀 괜찮다란 자리는 다 대학교 학위 이상의 사람들이 다 포진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출신에 비슷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양한 부류가 정치에게서도 정치인들 안에서도 막 좀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정치인, 그 실제로 자기도 가난한 경험을 했고, 뭐 부유층,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서부 동부 출신, 뭐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야 학력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인종차별이나 남녀 갈등만 차별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학력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인간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도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공공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만 가지고 인간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막 섞여서 이렇게 있어야 정치도 다양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면서 막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물론 갈등은 좀 더 심해질지 모르겠지만 더 고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모든 사람들 계층에 반영이 되는 어떤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는데 엘리트만 잔뜩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려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놓고 뭐 이 엘리트들이 뭐 막 너희는 뭐 못났고 이게 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경험으로만 생각해서 정책을 계속 쏟아내니 붕 뜬 얘기들이잖아요. 다 자기네들하고는 실제로 저는 관계가 없는 그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뭐 언제 우리가 뭐 꼭 대놓고 뭐 욕까지 해야 되고 막 심한 표현을 하고 뭐 막 이래야 이게 그게 모욕인 겁니까? 제가 심지어 어떤 댓글도 봤어요. 그 우리나라도 이 학벌주의죠. 우리나라는 그 병적인 학벌주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학벌주의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댓글한테 밑에 뭐냐면 우리가 언제 너를 무시했냐라고 하면서 네가 오히려 열등감을 갖고 뭐하고 뭐 네가 이상한 거다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댓글을 세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에 그 사람의 마인드에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열등하니까 학력이 뭐 좋은 데 못 갔으니까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투와 글투잖아요. 그리고 욕까지 해야 무시를 한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시를 한 거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학벌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좀 대놓고 냉정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순수하게 공부가 좋아서 죽어라 수능 공부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 극소수라는 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왜 열심히 했어요? 남이 봤을 때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내가 원하는 데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못 갔을 때 뭐야? 아마 그 낮은 데를 안 가려고 죽어라 공부한 이유가 뭐야? 이 낮은 데가 이상하고 여기 있으면 무시 당할 것 같다라는 걸 이미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데를 갔다 하더라도
공부가 순수하게 좋아서 간 사람이 아닌 이상 이 기준에 내가 못 간다면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난 성에 안 차고 이 기준에 내 인생이 놓이게 되면 너무 비굴하고 비참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미 그런 행동 자체가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도 사람이 얼마든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도덕성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인격이 좋을 거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앉아서 뭔가 겉으로 봤을 때 뭐 법을 어기지 않는 듯하고 뭐 좀 조용히 뭐 이런 것처럼 겉으로 보일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속마음은 얼마든지 더 사악할 수 있고요.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더 나쁜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도덕성하고 이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치 역사에서 정치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잔뜩 정치인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고학력자부터 저학력자까지 두루두루 섞였던 그 정치 집단, 심지어는 대통령이 고졸 출신이었던 때라든가 링컨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뭐 고학력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학력자 계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복합적으로 모였었거든요. 엘리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미국이 정치가 잘 돌아갔고 반대로 오히려 엘리트들만 잔뜩 뽑았을 때에는 더 엉망이 되고 사회 갈등이 커지고 빈부격차만 커지더라. 그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엘리트들이 다 모든 인생을 경험한 게 아니고 모든 계층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학력주의 사회로 너무 강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사회 분위기가 대학교를 안 간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자꾸 그래서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어떤 엘리트 계층들은 아쉬우면 대학교를 네가 가. 네가 노력해서 가면 해결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엘리트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모든 국민이 대학교를 간다는 건 낭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빨리 기술을 익혀서 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가정이 생기는 게 출산율도 올라가고 인구 정책에도 많이 더 좋고 그리고 그 고졸 출신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학식을 높이고 이제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또 고상한 생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따로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갖게 하고 토론 문화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도 높여서 고향에 나갈 수가 있다. 굳이 대학교를 거쳐서 그 엄청난 등록금과 학비를 내고 시간까지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그래서 미국이 자꾸 대학교를 강조하면서 거길 가야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됐고 인격도 좋을 거고 괜찮을 거다라는 헛된 환상이 생겨서 어떤 후유증이 또 발생을 했냐. 대학교를 안 가는 일들, 뭐 전기, 배관공이라든가 건축에서 이제 마기를 하는 일이라든가 기타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것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사회에 반드시 이 일자리에 있는 일자리 쪽은 사람들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 가는 원인이 또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엘리트 계층이랑 아닌 사람들의 계층 간의 수입차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도덕적인 문제, 사람들의 사고방식, 마인드의 문제 뭐예요? 존중받고자 하는 그것이 결여가 됐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가게 되는 일자리를 갔더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단순히 돈 때문에 그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가 빈 자리가 막 나왔고 제법 임금이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예전과 다르게 이분 나이가 많잖아요. 예전에면 그렇게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뭐 대학교 가고 안 가고 신경도 안 쓰게 다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안 가고 그냥 쉬고 대학교를 준비하든가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손실이죠. 각 계층에 다 이렇게 다 고르게 들어가야 어떤 사람 공정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금융업으로 대변되는 정치인 계층과 좀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금융업으로 대변되는 근데 금융업이란 속성 자체가 이게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돈놀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거를 오히려 더 금융업으로 돈을 버는 걸 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더 돈 잘 버는 것 같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힘들게 노동과 몸과 땀으로 일해서 일한 사람들은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뿐더러 저가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무식까지 당하더라는 겁니다. 대학교를 안 나와서 무식하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뭐야, 마인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학교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거 가지고 차별이 생겨서 엘리트 계층이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인연적인 마인드, 어떤 그 문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고착화가 되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어떤 저층민 계층이 위로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이게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 책에서 해주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특정 계층이 계속 독점적으로 권력을 계속 그 독과점처럼 장악을 하게 되면 부패해서 썩는다. 그러면 결국 사회가 망가지고 미국이 약해지는 걸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사회가 약해서 우리나라가 약해진다. 결국엔 퇴보한다. 이 얘기를 해서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끔 뭐 막 다양한 계층도 오고 뭐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이렇게 뽑고 다양한 출신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능력주의자들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점수만 가지고 점수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회 전체는 보지 않고 개인이 유익이 손해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유익도 어쨌든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전체가 발전되는 공공선이라고 하지 철학적 입장이긴 한데 공공선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가 윈윈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근데 이 능력주의자들은 자꾸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능력만을 얘기하면서 사회가 썩든 망하든 사회 갈등이 이렇게 되고 뭐 사람들이 막 어떤 막 꼭 필요한 어떤 공제나 이런 것까지도 막 이걸 천하다고 여기는 어떤 문화가 생기는 그래서 미국 전체 밸런스가 사회 구조가 안 맞게 된 이런 상태가 되든 말든 자기 사익만 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몇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막 자꾸 오해를 해서 아니 그럼 뭐 노력도 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복지도 더 받아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능력주의 전형적인 능력주의자의 어떤 얘기인데요. 능력주의자의 폐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박한 기준을 들이대요. 뭐냐면 복지를 하더라도요. 네가 그거를 받아야 될 만한 건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뭐든지 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수치하고 뭐하고 네가 정말 그런 복지를 받고 네가 그만큼 불운에 의해서 네가 고통받을 때만 우리는 돌봐줄게. 근데 불운에 의해서 고통받고 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는 복지 체제에 있어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까지도 감수를 해서라도 어쨌든 도우려고 애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입장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막 보면 그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화잖아요. 교회 문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별을 베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할 때 떨어진 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주워서 가서 먹을 수 있게 죽지 말라고.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라는 법에서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 노비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면 다시 이게 완전 재세팅이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원래 갖고 있던 땅과 이렇게 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어떤 경제 구조를 말씀해 주시고 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래서 아까 교회가 이제 2부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요 경제학자들도 능력주의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주의로 가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뭐냐면 그러니까 몸은 어쨌든 좀 나을지 모르는데 정신적으로 더 큰 사람이 데미지를 받게 돼요. 어떤 식으로 데미지를 받게 되면 차라리 귀족사회잖아요. 귀족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귀족사회의 노예와 노비는 자기가 못 살게 된 이유가 출생 때문이기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요인이 적습니다. 근데 능력주의에서 만약에 내가 도태됐다. 특정 계층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철저히 네 책임이 야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뭔가 유전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능력치가 떨어지고 너는 루저야라고 돼버리면서 더 큰 상실감을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주의의 폐해예요. 그리고 뭐든지 다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만 계속 능력적으로 증명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마침내는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심한 경우는 나라별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전혀 정책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게 따로 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가 퇴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심한 능력주의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봤을 때 되게 불공정해 보이는 어떤 막 점수가 안 되는 애가 일로 와요. 뭐 지방에 있는 몇 명을 자꾸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자꾸 섞으려고 합니까? 엘리트들 간에도 그 다양한 계층을 너희들도 접해서 국민들 전체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금융업을 하고 국민들 전체를 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의 입장을 알려고나 하나요? 자기 일하기 바쁘죠. 제가 언제 이기적으로 뭐 이랬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상류층으로 갈수록요, 오히려 그만큼의 책임과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밑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바른 정책을 해서 같이 잘 살게끔 만들라는 게 원래 동양이건 서양이건 특권과 권력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사회 자체가 초창기 때 만들어질 때부터가 기준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네 소유, 너만의 소유가 아니다. 네가 만약 정말 잘나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똑똑하고 모든 걸 많은 걸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서양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하라고 성경에서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너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원래 기독교 고유 문화예요. 근데 교회도 타락하고 썩을 때 여기서도 이제 능력주의를 썩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 재능이나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내 거다. 내가 잘나서 출세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성도가 있고 부유한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성도에서 네가 못나서 가난한 거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삭막해져 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하면서 자기한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능을 줘서 이만큼 주라는 입장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베풉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주의로 가서 재능이 내 거다라고 더 많이 주장하는 순간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남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일만 죽어라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게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 책이 이렇게 예리하게 짚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보면 뭐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게 뭐 무슨 뭐 정책을 얘기하전 아니 훨씬 더 근본적인 마인드나 정신 상태가 지금 썩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시험 공부나 그거 할 때만 맨날 정신 상태 막 얘기하고 뭐 그럴 겁니까? 아니 엘리트주의를 극단적으로 했더니 지네만 알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갈등만 커지고 실제로 금융업이랑 제조업 이거 일하는 건 임금 격차 얼마나 큽니까? 그러고도 그때 뭐 이제 뭐 금융업 뭐 잘못해서 뭐 리만브레 사태 나고 뭐 했어도 그것도 문제였죠. 금융업자들은 어쨌든 뭐 스마트라고 해서 정치인들도 다 똑같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다 대학 출신 다 연결되고 그래서 다 구제금융 다 해주고 뭐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고 그만큼의 그 돈만큼이 밑에도 힘들게 일하던 어떤 노동자 계층들에게는 손해가 나버린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망해가는 순간에서 성과까지 막 지급하면서 이 사람들 열심히 일했다고 뭐 금융업에서 막 해서 뭐 물론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하죠 뭐 이렇게 재고 뭐하고 어느 회사가 이윤이 날 것 같고 막 하지만 그거는 실물 경제의 실질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이 한계가 있어요. 금융업만 가지고는. 이건 다 이제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조업도 같이 잘 굴러가야 되고 이 제조업과 금융업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커지게 이쪽으로 사람이 안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입 격차가 곧 인격의 격차라고까지 보는 게 자본주의 어떤 폐해예요. 수입이 적더라도 정말 도덕적이고 알게 모르게 선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꾸 자본주의라는 게 광고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보면 고학력자, 고수입자가 인기업도 좋을 거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거의 세뇌돼서 우리 학생들 뭐 저도 입시에서 다 얘기했지만 아니 문이과 막 하면서 문과를 막 무시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걸 것 같아요. 다 경쟁 그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이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수십 년간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점점 애들이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이 되더라. 이 교수님이 수업하는 느낌.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애들 보면 스마트한 척 하지만 불안해하는 게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경쟁이 치러지니까 얘네들도 그 안에서도 뭐 이제 덕증후군이라고 하죠. 오리증후군. 이거 뭐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뭐 수면 위에 봤을 땐 되게 평안해 보이는데 밑에서는 막 발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경쟁을 해서 또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고 그걸로 증명해서 난 그 엘리트 안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도 증명하고 싶으니까 너무 치열해지면서 승자조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더라. 이 교수님이 학생들 점점 관찰하다 보니까 뭐 1990년 뭐 이후부터 애들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경쟁하고 막 그 클럽 문화나 이렇게 할 때도 뭐 동아리 활동할 때도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지의 경쟁을 막 해가지고 우리 동아리는 이런 애들만 뽑아. 이 정도 클래스만 되는 애들만 뽑아 하면서 막 모이더라면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이려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잘난 애들끼리만 그러면서 당연히 그 기준에 뭐 함량을 못하는 애는 루저야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놀더라는 겁니다. 이 엘리트 계층들 안에서조차도 차별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어 버리고 뭐 정말로 뭐 무조건 뭐 능력주의고 잘나고 그 내 능력으로만 출세한 사람이 냉정하게 해서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일타 스캔들 뭐 어쩌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입시 분위기와 사람들이 다 공부 요게 치워지고 분위기가 때마침 받쳐줬으니까 그 사람이 뜬 거잖아요. 만약에 일타 강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 아니 뭐 조선시 뭐 아니면 6.25 때 태어났다면 사교육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뜨겠어요? 그 사람이 배경도 다 받쳐줬고 뭐 외모도 됐다든가 뭐 그거 다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실제로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건전했고 했을 때는 잘 되고 노력을 했더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로 기독교 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믿음조차도 심지어는 너에게 줬다. 장로교 교리기도 하는데 이게 감리교 형태의 교리를 넘어가게 되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고 내가 마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한 식으로 어떤 그 교리를 되면서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막 편차가 벌어지고 사회도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네가 못나서 아주 가혹한 잣대 네가 못나서 못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일 수가 저도 가르쳐봐서 아는데 막 게을러 보이고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깎아보고 어쩔 때는 뭐 야 얘는 뭐 이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잘 뜯어보면은요 그것도 어떤 뭐 부모님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혼한 가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얘는 그게 원인인 줄도 모르고 그런 이유 있는 애들이 거의 다예요. 잘 뜯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량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엘리트이고 사회 최고층에 계시는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 뭐 세종대왕이 왜 존경을 받죠? 애민 정신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이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철저히 그렇게 루저로 해서 무시를 당하도 싸. 그리고 너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죽기 살기로 올라가서 이 상류 퍼센트 안에 들어가. 의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 누군가는 뭐 3%, 1% 이렇게 딱 되고 나머지는 다 부저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부정 입학하죠. 그래서 부정 입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부정 입학까지 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가혹하게 무시하는 걸 아니까 그래놓고도 무시를 안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무시를 진짜 상 엘리트들이 안 하면은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부정표에 올립니까? 그냥 밑에 있어도 무시 안 당하는데 돈도 이미 많겠다. 뭐예요? 다 자기 기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조차도 이미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재랑 괴리감도 커가지고 뭐 그 쓸데기 없는 거 다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선 그거 좀 자랑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거 대놓고 굳이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뭘 막 내 노력을 펌하고 뭐 하층민들 뭐 노력도 안 하고 무슨 대다수가 뭐 중산층의 사람들이 무슨 노력도 안 하고 뭐 성공까지 바랬습니까? 그냥 결혼하고 집 사고 이렇게 해서 알콩달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재테크까지 해도 그게 아파트 될까 말까 하니까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뭐 노력도 안 하고 성공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막 이게 무슨 뭐 엘리트주의자들이 뭐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사악하게 이렇게 막 보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소통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맹점들 신학과도 이렇게 연결된 어떤 것들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심지어는
다 교회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경제학자들도 능력주의에서 다 초기에 다 획일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 거물급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돼서야 능력주의, 그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그때쯤 돼서 능력주의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뭐 그전에도 뭐 기미는 있긴 했지만, 그래서 마치 능력주의가 최대 선이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주의 결정타는 뭐다? 점수로 표현된 성과만 나왔을 뿐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하나도 다 배제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를 느끼는 거지, 다. 그 점수 하나만 딱 가지고 쟤는, 그리고 돈 수입이라든가 이 결과만 딱 놓고서는 인격도 그럴 거다 보니 누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욕 대놓고 하지만 냉정하게 지나가다 공사장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네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면, 아니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 어떻다고 그걸 무시를 합니까? 왜 불쌍히 그걸 여기고, 또 사회계층이 다 필요한 건데. 그리고 오히려 더 고상한 인격에서 더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적에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복잡한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더 행복하고 있을 건 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됐으면 밑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살게 될까 해법을 생각할 건 안 하고 계속 찍어 누르면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 점수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을 뭐 한더 아쉬우면 대학교 가라 그러고 하면서 다 기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능력주의 뭐 좋아해 했더니 더 좋아지냐, 사회도 퇴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도 단결력이 약해졌고, 우리나라도 6.25 때나 이때에 비해서 국민들이 더 충성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배웠는데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거의 다 인정하는데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충성 안 할 것 같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기주의예요, 결국에는. 자기만 알고. 제가 말을 하다가 좀 흥분하게 됐는데, 뭐 전에도 저도 다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고전에서 다 얘기했는, 수천 년간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돌아갈수록 엘리트 계층은 자기가 노력을 해도 감사하고 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잘해줄 생각만 하더라. 나라가 잘 돌아갈 때. 그리고 밑에 사람대로 그 모습을 보고 존경을 하더라. 근데 지금 엘리트주의는 어때요?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야, 팩폭이라고 막 난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존경을 하겠냐고요. 물론 못하고 더 게으르고 뭐 하겠죠. 하지만 존경심이 들겠냐고요. 네가 알아서 네가 성공을 하는데 그게 뭐 누가 그거 말을 못해요. 도움은 하나도 안 주잖아, 사실상. 뭐 도움을 준다고 막 괴롭히고 뭐 이러고, 얘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뭐 이해해 주려고 하고 뭔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해결이 다 안 됐다 하더라도 많이 위로가 되고, 아, 그래도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이런 걸 느끼죠. 이게 부질없고 무조건 돈으로 하고 경제로 다 계산해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일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왜 국민이 분노합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국민 정서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국민 정서나 도덕적인 요소를 다 무시해버리고 점수판이랑 학력 간판 가지고 사람을 다 따져버리니까 미국도 쇠퇴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쇠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책이. 마인드 바꿔라.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학력 가지고 사람이 인격이나 이것까지 다 결정되지 않는다. 훨씬 더, 그리고 그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점수 엄청 잘 나오고 잘 삐까뻔쩍한 대학 다녀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채우고 이렇게 가야 될게요. 뭐 하도 밑에 사람들한테 팩포하는 거 저도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 잘 처먹고 막 욕하는 거까지 봤었죠. 학생들한테 잘 처먹고 잘하는 인간보다 오히려 희생하고 소방대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는 좀 못했을지라도 사회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인간이 훨씬 고상하고 낫더라. 사회 유익하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배양되게끔 교육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였는데 뭐가 틀린 말이에요. 자꾸 뭐 떠든 사람들 대부분 다 엘리트주의자들 같았는데, 정확히 맥을 짚었는데, 저도 뭐 어쨌든 이렇게 보고 뭐 최근에 뭐 사교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뭐 선생님들 열의도 알고 선생님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가끔 보면 학생들이 인격 모독하는 막 얘기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들었고, 뭐 아가리 파이터 뭐 또 문제 제기를 해야 해결책을 가져. 그럼 뭐 학력 안 되는 인간 다 입 싹 닫고 정치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올라갈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그래서 그 바꾸라는 거. 그리고 대학교를 안 가고 최대한 이렇게 해서 가면 사회가 더 발전을 하더라. 실제로 미국 역사도 그렇게 굴러가더라. 경제학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쓸데없이 이렇게 손실할 필요가 없다. 섞여서 해야 되더라. 공부할 사람은 공부할 사람만 해야 되는 때가 더 잘 굴러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게 뻘 얘기를 했다는데 뭐였다는데 뭐 이런 거 좀 보니까 좀 갑갑하더라고 솔직히. 아무튼 굉장히 잘못된 사고관 가운데서 붙들려서 점수 그거 가지고 마치 인간 전체가 다 좋으냐 이렇게 광고하고 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소외된 계층은 역으로 알아서 무시를 당한 게 됐다. 그리고 이 자랑하고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을 제대로 신경을 쓰고 하나부터 열까지 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려 했냐. 그런 걸 하나도 한 거 없이 니들도 아시면 점수 올려서 여기 와. 이 얘기밖에 한 게 없다. 그게 무관심이고 지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신 상태 수준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 이등도요.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가 오히려 복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사회 계층 이동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막상 보니까 이렇게 뭐 LTG 했더니 오히려 더 사회 계층 이동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게 되신 분들은 자기가 엘리트건 아니건 간에 인격의 고상함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성적이랑 상관이 없다.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팩폭이나 무시를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일단은 슬픔과 자괴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우울한 패배의식에 젖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맨날 네 책임. 여기서 계속해. 능력주의면 맨날 다 네 책임이래. 다. 뭐든지. 사회가 부조리한 게 분명히 있는데 다 네 책임이래. 안 되면 다 네 책임. 운조차도 네 책임. 뭐 그래서 결국에는 운조차도 능력 있는 놈한테 결국엔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학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재산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뭐 기타 비교 어떤 뭐 남은 뭐 멋진 옷을 걸치고 뭐 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어서 상처를 다 털어내시고요. 그런 것이 인간 자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더 도덕적이고 훨씬 공공선, 사회 전체에 대한 이분도 능력주의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회 전체 개개인이 아닌 이 능력주의자들 다 개개인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개개인으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시장에 대공황이 왔죠. 전에도 이렇게 알아서 시장주의로 이렇게 가지고 하면 돌아가던데 거짓말이고요. 개인의 욕심인 거고 사회 공공선을 찾아가는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정의라는 걸 발견하고 그 정의를 따라갔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다 잘 살더라. 나라 단위로 부강해지고 개개인도 더 행복도가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계층 갈등도 많이 사라지고. 근데 그거를 뭐 엉뚱하게 이렇게 막 우리 학생들도 막 그거 안 나오면 막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뭐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튼 뭐 뭔가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